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게 가능할까? 60대, 70대를 살아가신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건강할 때는 별 생각 없다가도 몸 어디 하나 아프기 시작하며 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봐.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을까 봐. 오늘 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71세 정 여사님의 요양원 입소 이야기. 68세 최 선생님의 혼자 쓰러졌던 밤 이야기. 그리고 74세 한 선생님의 건강검진 결과지 앞에서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죠. 71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장사를 합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정 여사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왔습니다. 정 여사님도 건강했고 혼자서도 장 보고 밥 해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랍니다.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질 않았습니다. 허리를 다친 겁니다. 바닥에 누워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 119 불렀어? 아니, 너한테 먼저 전화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119 불러. 내가 지금 서울인데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려. 일단 병원부터 가. 119가 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입원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음 날 내려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참으실 거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실 건데. 괜찮아. 좀 나으면 괜찮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저도 맞벌이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동생도 장사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정 여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건 달랐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정 여사님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 71살인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 나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몸만 좀 불편한 건데.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결국 정 여사님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입소하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휠체어 탄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사람이 되는구나. 정 여사님은 그 생각이 드니까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짐을 풀어주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계세요. 자주 올게요. 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 여사님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걸. 건강할 때 더 잘해줄걸. 아들들한테 잘해달라고 애원하지 말걸.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2주에 한 번. 석 달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는 밤마다 집에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진정시켰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척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합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밥도 잘 나오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데 뭔가가 죽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내일의 내 모습 같아서. 요양원. 이 단어는 우리 세대에게 두려움입니다. 거기 가는 순간 뭔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느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다. 정 여사님의 고통은 몸이 아파서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졌다는 느낌, 내 삶이 끝났다는 느낌, 이게 진짜 고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들들이 나쁜 걸까요? 아들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주고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68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미국에 삽니다. 15년 전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부인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3개월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최 선생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빠 미국으로 와. 여기서 같이 살자. 최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익숙해.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위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저녁이면 말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었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질 않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기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최 선생님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실 수 있으세요? 나가요. 현관문 열쇠로 잠갔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119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최 선생님이 딸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국제전화였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인데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딸이 온 건 3일 후였습니다. 비행기표 구하고, 짐 싸고, 회사에 휴가 내고, 그동안 최 선생님은 혼자였습니다. 딸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최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그냥 내가 와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미국 가야 해요. 여기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요? 최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 살 거야. 아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결국 신랑이 끝에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케어 도움이라도 구하자. 매일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사람.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하세요. 딸은 일주일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케어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오는 분이었습니다. 도우미가 오면 좋았습니다. 말 상대도 되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도우미가 가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한 번 쓰러지고 나니까 매일이 불안해요.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번엔 핸드폰도 못 잡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 불안함 안다고. 혼자 늙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하면 이게 심장인지 체한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최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곁으로 가야 할까요?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은 74세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내가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 선생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카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은퇴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췌장의 이상 소경, 재검사 권유. 한 선생님은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며 이제 끝이구나. 재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은 다 보호자랑 같이 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만 혼자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들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만약 암이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나? 입원하면 누가 챙겨주지? 조카한테 전화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하지? 조카도 자기 일 바쁠 텐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십니다. 네? 한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췌장에 물혹이 있습니다. 양성입니다. 6개월마다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한 선생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앞에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한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정말 다행인가? 6개월 후에 또 검사 받으러 와야 하는데. 그때도 혼자 오는 건가? 만약 다음에 정말 암이라고 하면 그때도 혼자 듣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일주일, 한 달. 그제서야 조카가 연락해서 알까? 장례식은 누가 치러줄까? 한 선생님은 말합니다. 암 판정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혼자 늙어가는 거요.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는 거요. 병원 결과지 들고 나올 때 다행이다 하고 같이 기뻐해줄 사람 없는 거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정 여사님, 최 선생님, 한 선생님. 세 분 모두 노년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요양원, 혼자 쓰러지는 밤, 병원 복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돌봐줘야 한다는 집착,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착. 셋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됩니다. 넷째, 어떻게 놓을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해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요양원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응급 상황 대처법도 미리 배우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세요. 두려워서 회피하지 마세요. 미리 알면 덜 무섭습니다. 둘째, 혼자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셋째, 이웃과 관계를 만드세요. 자식이 멀리 있어도 가까운 이웃이 있으면 됩니다. 복지관도 나가보고, 경로당도 나가보고, 동호회도 가입해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생명줄입니다. 넷째, 응급 시스템을 갖추세요. 응급 호출기도 설치하고, 이웃한테 비상연락처도 남기고, 현관 비밀번호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돌봐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삽니다. 여섯째, 요양원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요양원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도 친구 사귈 수 있고, 취미 생활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내일 아플지 모르지만 오늘은 건강합니다. 내년에 요양원 갈지 모르지만 올해는 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정 여사님도, 최 선생님도, 한 선생님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늙는 게 두렵고, 아픈 게 두렵고, 혼자 남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건강이나 자식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혼자든 함께든,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늙어도, 아파도, 혼자여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혼자 사시나요?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